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7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900포인트 코앞에서 살짝 좌절하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수급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뭐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대형주들 위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자, 사실은 코스피 대형주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우리 고배당 저 PBR주라고 불렀던 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 뭐 증권, 보험, 금융 이런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의 그 어떤 발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언급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은행, 금융, 보험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그냥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되게 좋고요. 일단 그 관련 ETF를 이제 매수를 해서 갖고 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대형주들 위주의 배당 ETF 또 중소형주 위주의 배당 ETF를 골고루 갖고 가고 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뭐 오늘도 뭐 짐작하셨겠지만 가장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ETF들 중에서도 뭐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계속 꾸준히 그냥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정리를 하거나 뭐 비중을 줄일 필요 전혀 없이 오히려 비중을 꾸준히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꾸준히 모으는 그런 ETF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괜찮고 항상 이제 지금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지만 뭐 저도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일단 이렇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거나 어떤 후퇴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며칠 정도 그 이 고배당 저 PBR이라고 불렸던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들이 역시 시장을 좀 이끌고 가면서 코스피의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좋았고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좋았는데 그 수급은 바로 그런 종목들에 집중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PPI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PPI가 저는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PPI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PPI는 다음 달에 나올 CPI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CPI가 0.1%포인트가 높게 나왔고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높게 나왔고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이거 생각보다 높게 나오겠는데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은 CPI가 약간 높게 나와도 또 PPI가 어떻게 나와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6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약간 물가가 좀 어느 정도 고물가가 나와도 6월 금리 인하 이슈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PP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선물 지수가 이제 좀 상당히 0.5% 가까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내일 우리 증시 금요일 장에서 오늘 이제 내만여의 날 지나갔는데 금요일 장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좀 꼬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지만 6월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 시장이 믿고 있고 또 믿고 싶은 그 목표치가 자꾸 다가오니까 선명한 어떤 자석에 이끌리듯이 수급이 많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증시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막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단히 나쁘다고 볼 수도 없었던, 특히 코스피 쪽은 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또 이제 오늘 같으면은 뭐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좀 빠졌죠. 특히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오늘 우리 증시가 2차 전지가 좀 하락하고 엔비디아도 빠졌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쪽이 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물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대단히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와서 그냥 좀 쏘쏘한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약간 흐름이 좀 깨지더라도요, 다음 주 FOMC가 일단 있고 오늘 PPI 발표도 있고 이런 좀 경계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뭐 아주 괜찮지 않나, 뭐 충분히 견딜 만한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511 종목이 올랐고요. 367 종목이 빠졌습니다. 0.94%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05% 올라서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은 635 종목이 올랐고 918 종목이 빠졌습니다. 0.27%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 0.12% 빠졌으니까 역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선물지수 0.43%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24% 올라서 1317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2.78% 올라서 다시 80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증시에 살짝 증시를 짓누르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상승 출발한 뒤에 어제 금리 급등에 따라 금융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종가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2,700선을 돌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유가 상승 우려, 또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경계 심리에 관망하다가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 제목이 달렸고요.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또 러시아 정유시설 공습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와 함께 미국의 PPI 발표, 또 다음 주 개최 예정인 FOMC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으로 반도체 또 IT 하드웨어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피 조선주의 강세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마 실적 기대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 때문에 아주 초강세가 나왔죠. 근데 역시 그 실적보다 앞선 어떤 지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주들 올해 실적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걸로 예상돼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이러면은 좀 갖고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조선주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뭐 한 달 됐나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갈아탄 종목들도 잘 갔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오늘 같은 이렇게 급등을 보면 조선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오른 종목이 눈에 띄지 않지만 신한지주가 8%대. 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금융보험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어쨌든 신한지주가 포스코 퓨처힘 끌어내리고 시총 15위 들어왔고요. 삼성물산 3%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들을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가 2%대 하락을 했는데, LG화학은 지금 시총 12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보면은 오늘 HLB가 5%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클래시스가 3%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고, 뭐 알테오젠도 2.7%대 올랐고, 리노공업 3.6%대. 리노공업 최근에 엄청 강하죠. 오늘
분석도 신청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빠진 종목은 위메이드가 8%대 하락, 큰 하락이 나오면서 시총 15위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보험 업종 제일 좋았죠. DB손해보험 9%대,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이 7%대 올랐고요. 의료정밀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DI가 4%대, KC텍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커넥트웨이브가 11%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KINX도 2%대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 디지털 콘텐츠 제일 많이 빠졌는데 역시 위메이드 8%대, 위메이드 맥스 5%대, 위메이드 플레이,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가 4%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현대약품 제일 많이 오른 게 1.84, 오늘 그닥 좋지는 않았고요. 하락한 종목 동아ST가 4%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와 파미셀이 2%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넥스 11% 가까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샤페론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솔루션,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까지가 6%대 올랐습니다. 또 제약 하락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가 11%대, 오상 헬스케어가 1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년 만에 2700 돌파했다고 해서 2년치 일봉을 보여드리는데 아직 2년치 최고는 아니고요. 1년 대략 한 10개월여 만에 올랐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바닥을 딱 잡았을 때 매수를 하면 너무 좋다. 그리고 그렇게 또 따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올라가고 나면 다시 하락 반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지점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 바로 지난번에 이제 고점에서 하락할 때 2650포인트 돌파하고 했던 올해 1월에 RSI가 과매수 구간에 딱 들어갔고, 또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에서 딱 반전, 이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코스피는 RSI가 과매도 구간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락, 그러다가 반등, 그죠? 아주 선명하게 보조지표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은 이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건 비슷한데 작년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고점, 최고점 자리를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재작년 3월과 그다음에 작년 7월, 8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이 비슷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좀 도달할 수 있을까? 950포인트대 정도 되는데요. 마의 1000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코스피가 27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900포인트 돌파하는 것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최고로 핫 이슈는 스튜어드십 코드 7년 만에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등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다고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정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급등을 오늘 했죠. 최근에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오르면 좀 하락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이런 정부 발표 같은 게 나오면 또 올라가고 하는 패턴 계속 이어지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PI까지 지금 이제 CPI가 일단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했지만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PPI까지 시장을 예상치를 뛰어넘으면 조기 금리 인하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P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다음 달에 또 물가가 잡힌다는 생각, 기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금리를 6월 정도에는 낮추지 않겠느냐, 이게 좀 시장의 기대치인데 CPI나 PPI 지표들이 나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봐서는 6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7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굳게 시장이 지금 믿고 있다. 이거를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들을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는
기관이 일단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오늘 특히 금투와 연기금과 뭐 이렇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많이 팔지 않았고요. 거래량은 17만 주대. 그죠? 다시 지난번에 16만 주대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량 이 정도 빠지면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 높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3만 원 올랐잖아요. 다시 17만 주까지 다시 떨어졌죠.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면 60만 원 가까이 붙잖아요. 그러면 저점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팔 매물이 안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봐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다시 에코프로는 60만 원 가까이 붙어 있는 이 구간에서 3월 12일에 있었던 3만 원 상승 이런 정도의 강도로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리노공업 어제 43,000주, 오늘 89,000주 외국인이 매수를 늘려가면서 오늘 24만 원대 돌파를 했고 최근 한 달 사이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뭐 이렇게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리노공업 뭐 하는 회사인가 보니까 자, 지금 보면 제품이 리노핀류 해가지고 반도체나 인쇄 회로 기판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 이렇게 돼 있고 매출 비중이 27%돼 있죠. 그리고 IC 테스트 소켓류 이렇게 돼 있고 반도체 테스트 패키지용 장비의 소모성 부품 하면서 63%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어떤 그 검사 장비의 부품을 되는 회사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회사인데 밑에 의료기기도 지금 9% 정도의 매출로 거의 한 10% 정도의 매출로 의료기기 쪽도 지금 초음파 프로브 등에 적용되는 부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리노공업 지금 기대가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업종 업황에 대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일단 매출 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좋죠. 영업이익이 올해 1318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도 2022년도 수준을 거의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오늘 나온 리포트 리노공업 SK증권에서 나온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수익성 개선 추세가 명확하다는 제목 또 하나는 온 디바이스 AI에서 커스터마이즈드 AI까지 그러니까 AI라는 이 제목이 글자가 붙어 있으면 뭐 이건 지금 시장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밑에 이제 중간에 줄 쳐놓은 거 보면 소켓의 판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장인데 특히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에서 소켓의 미세 피치 기술과 높은 신뢰성은 리노공업만이 가진 독보적 영역이다 하면서 리노공업에 대한 어떤 특장점을 소개를 해놓고 있고 왼쪽 위에 보시면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리노공업 주가 24만 원을 돌파했다고 그랬는데 목표 주가는 28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볼게요. 오늘 그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했지만 기관은 뭐 매도를 많이 늘리진 않았습니다. 6만 6천 주 매도했는데 기타 법인이 121만 주를 매수하는 좀 특이한 이런 그 거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딱 기사를 보니 셀트리온 우군과 재회 IMM이 2천억 원 지분 재확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셀트리온 과거에 그 테마섹이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국부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기금 같은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지분을 매각을 했고 이 IMM 자산 운용이라는 곳에다가 2천억 원 어치를 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별다른 주가의 어떤 흔들림이나 뭐 요동치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고 특히 테마섹은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록딜 이슈가 시장에 계속 나오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바로 이런 그 오버행 우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외 블록딜 매매 같은 것들 때문에 뒤통수 치는 이런 우려가 좀 일정 부분 해소, 2천억 원어치만큼은 해소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시장이 좀 좋아할 수도 있는 재료인데, 다만 오늘 외국인이 이제 물론 뭐 그 외국인이 다 그 외국인인 거죠. 그래서 테마섹이 팔고 IMM이 사고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그 지금 우려할 만한 그런 수급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K엔솔이라는 조금 다소 생소한 종목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개인만 이틀 연속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3일 연속 올랐고 오늘 50원 올랐습니다. 뭔가 상승폭은 좁아지고 있고 하락 이 우려는 좀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K엔솔 어떤 회사인가? 2023년 5월 26일 주총 결의를 통해 기존의 주식회사 원방테크에서 K엔솔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아, 예전에 원방테크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하는 회사지? 산업용 클린룸 해놓고 괄호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밑에 보시면 드라이룸 해놓고 2차 전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에 클린룸. 그러니까 하나의 생산 라인 전체를 이 어떤 미세물한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이제 정교한 어떤 설계를 통한 클린룸 형태를 만들고 이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 여기 밑에 여기 설명된 걸 보면요. 단위당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일정 수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그 확실하게 클린한 그런 제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클린룸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또 있습니다. 바이오 클린룸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량 거더라고 부르는 건설 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거 원방테크 지금의 K엔솔이 하고 있는 사업이 클린룸과 건설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매출 비중을 봐야죠. 산업용 클린룸 아까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56% 제일 높은데 작년 3분기 때는 62.8%, 재작년에는 61.5%. 아, 산업용 반도체 쪽의 클린룸은 지금 매출 비중이 조금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2차 전지용 드라이룸을 보면은 올해 18.0%로 거의 산업용 클린룸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하지만 작년에 15.0%, 재작년에 14.1%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 2차 전지용 드라이룸이라는 것이 사내에서는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 또는 그 분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 어떤 실적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44억 원, 3분기까지 105억 원으로 누적 179억 원 대비해서 크게 떨어져 있는,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건 사실은 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K엔솔 같은 회사가 당연히 혼자 좋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에 볼게요. 에코프로는 0.16% 1,000원 빠진 60만 8천원. 리노공업 0.41% 1,000원 빠진 24만 3천원. 셀트리온 보합이었고요. K엔솔 1.97% 450원이 빠진 22,35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에코프로는 뭐 보합권에서 조물조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록색 60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게 바닥을 더 이상 60일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위쪽에 121선 정도 60만 원대 후반까지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6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60일선 밑으로 빠지면 다시 61선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리노공업은 이제 뭐 내일 또는 뭐 다음 주 초반에 25만 3천 원이라고 했던 지난번 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느냐 여부가 이제
갈릴 거고요. 아까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보셨지만 28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아서 28만 원 정도 목표가는 충분히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일선 밑으로 빠진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금 1월 이후에 뭐 더 빠지지도 더 오르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그 오버행 해소, 뭐 테마세계 블록딜 매매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어떻게 볼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의 고점, 그 다음에 올해 2월 초의 저점, 그 다음에 이달 초의 저점이 17만 3천 원 정도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면 17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21선이 18만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만 9,400원이라는 현재 주가에서 일단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61선 18만 6,500원. 이 궁극적으로는 61선 초록색 빛 위에 나와 있잖아요. 18만 6,500원을 돌파하는 것이 셀트리온의 제1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빠지면 17만 3천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KN솔도 보면 KN솔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가 좀 더뎌지면서 지금 위아래 꼬리 골고루 단 십자형 패턴의 캔들이 나왔고 오늘 음봉까지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저는 5일선 이 21,200원 정도를 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밀리면 뭐 그 정도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다우가 143포인트, S&P 500이 16.75, 나스닥이 7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볼까요? 다우 136포인트, S&P 500 16.25, 나스닥 76.5. 그러면은 얼추 비슷한 것 같죠? 얼추 비슷한 것 같고, 지금 PPI가 발표가 됐나요? 0.6%가 나온 것 같습니다. 0.6%. 그래서 나왔네요. 0.3%가 나왔어요. 저기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0.3%, 0.6%가 올라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0.3%포인트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치,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그러면은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방금 나와서 선물 지수가 아마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제 한 1분 안에 이렇게 이게 방향이 바뀌진 않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지금 딱 방송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PPI가 딱 나왔는데 일단 올라가고 있네요. 다우가 140 넘어갔고요. 나스닥은 74 약간 빠지고 있고, 다우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나스닥 73, 네, 다우 138 약간 떨어지네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시 30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뭐 비슷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73에서 73.5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우가 138, 137까지 빠졌다가 139 다시 조금 회복을 했네요. 자,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글쎄요. 지금 일단 PPI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면 CPI도 0.1%포인트 높게 나왔고, PPI도 0.3%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만큼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심리는 굳건해요. 안 바뀌고 있어요. 글쎄, 이제 이게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이제 갑자기 며칠 사이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거라.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약간 좀 미리 우려가 반영되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FOMC가 지나가야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선물 지수는 다우가 140까지 올라갔고 나스닥도 175까지 올라가서 지금 상승과 하락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다우가 다시 138, 나스닥 7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 PPI 발표되고 4분 지났는데요. 선물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지는데요. 생각보다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50여 분, 56분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남아 있으니까 얼른 편집해서 10시 정도까지는 올려드리면 한 30분 사이에 이 방송을 듣고 미국 증시 흐름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